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낙폭세를 키워가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지되면서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의 유동성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66조 원을 돌파하는 상황에 현재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은 또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의 올바른 방향성들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수 상황 바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3,100포인트를 내어주면서요. 3,075포인트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고요. 1%가량의 낙폭세를 키워가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787포인트 나타내면서요. 1.37%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수에 이런 하락폭을 막는 건 개인들의 매수세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방향성들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분석들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요. 머니플로우를 통해서 시장 전략들 함께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에서 우리 시장 어디로 돈이 흘러오고 있는지요?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머니플로우 브리핑 시간입니다. 투자의 큰 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외인 순매수 탑5 종목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크게 하락하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에는 외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외인 쪽에서 1,600억 가까이 물량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하이닉스의 주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외인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담아내고 있는데요. 약 400억가량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는 5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최근 6개월 사이에 240% 이상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규 수주 확대 기대를 계속 받고 있고요. 또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400억가량 담아내면서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 전환하면서 64,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기아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틀간의 상승세를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HD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42만 원에서 46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조선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반기 배당과 미국 조선소 신사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오늘 주가는 1%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3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기관 쪽에서도 물량을 크게 덜어내면서 외인과 동반으로 강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한국전력,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190억가량 크게 담아내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3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위에서 4위까지는 50억에서 30억가량 좀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SK스퀘어, 오늘은 기관이 50억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또한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신한지주도 오늘 기관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최근 3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비전, 그리고 코스피 시총 6위까지 올라온 KB금융에도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탑5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머니플로우의 전문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군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플로우는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우리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사실 일시적 조정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살짝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과 개인들의
투자 선택의 날이 좀 엇갈린다는 모습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또 하나 가지 우려 섞인 부분도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분들의 힘들이 대단합니다. 외국인이 팔면 지금 3거래일 전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을 때 1초 2천억 원 정도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방어를 해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래도 3천선에 대해서는 지지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팔았을까?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매도세가 거세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회계 장부상 우리가 결제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지 그게 상반기 실적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에 대한 부분들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 챙기면서 상반기 때 실적 빵빵하게 잘 만들어 놓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 이런 회계상의 이슈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어떤 이슈가 나왔거나 한 부분은 아니라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3,100선까지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 거기에 회계상의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됐다. 하지만 시장 자체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니 저는 이대로 그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권이고 너무 낙폭이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모멘텀을 명확히 알고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버텨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는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러한 의견들 역시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 동학 개미 운동이 떠올릴 정도로요. 우리가 고객 예탁금도 66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기록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머니플로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 볼 텐데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입니다. 저희가 5가지 종목들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관해서는 많이 다룬 바가 있어서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을 하는데 외국인은 좀 담아냅니다. 한번 그 이유들을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락하는 부분은 아마 B2가 좀 많았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B2 좀 상위 종목이었고 꼭 B2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담아낸 종목이기도 하다 보니 시장이 흔들릴 때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를 볼 때도 그렇고 종목을 볼 때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숫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라던가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시장이 올라올 때도 2,900 이거 너무 지수가 높아, 3,000 너무 높아라고 생각했을 때도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 마켓인지, 그리고 또 반대 지수가 아니라 종목을 볼 때도 이 종목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개인 투자자분들은 7만 원 너무 비싸다. 숫자로 보통 평가를 하시잖아요. 국내 투자자분들은. 하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7만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 흐름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담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는 상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장의 급등을 위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시장의 밸류, 그러니까 성장성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원전 최근에 해체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전 시장에 관한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의 매수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순매수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아 쪽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현대차, 현대그룹주에 관해서는 많이 좀 다뤄봤는데 기아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장 외국인이 현대가 아니라 또 기아를 매수하는 이유들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 현대 기아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연동돼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으로 좀 밀리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밀리고는 있지만 최근에 그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인이 어디서 있냐를 한번 찾아보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철강, 자동차 이런 쪽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기아차 자동차가 지금 미국 쪽에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영국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대요. 요즘에 돌풍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좀 나올 정도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많이 끌어당겨지고 있고 또 판매 자체도 워낙 유럽 쪽에서 잘 되고 있다 보니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 심리가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좀 실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기아와 현대차에 대한 수급의 양상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자동차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좀 시각이 많이 있고 저조타조 항상 방송에 나와서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이번에 영국에서 유럽에서 차량 판매가 잘 된다고 해서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구간들이 다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시장 분위기상 지금 대기업들,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의 시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우려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더 큰 확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방에 있어서 엄청 시원하게 열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할 만한 매력도는 있다라는 시장에서의 평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기아와 현대차는 아직까지 뭐 100% 해소는 아니지만 관세 해소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유럽 시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기아차랑 현대차 뭐 바닥 구간이 어딜까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쪽에 관한 미국 쪽 리스크는 있지만 또 유럽 쪽으로 해서 계속되는 시장의 사업성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들을 이해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외국인 순매수 쪽 다음 종목은요, HD 한국 조선해양 쪽을 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여전히 매수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놀랍거든요. 네, 어떻게 저도 보실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HD 한국 조선해양은 워낙 빵빵한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철저히 유동성과 성장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적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다음 실적 시즌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잘 찍히는 쪽, 그리고 자회사가 상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빵빵하게 갖고 있는 HD현대 3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익성이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HD한국 조선해양의 수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7월 달에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이라든지 여전히 신시장에 대한 부분들, 개척에 대한 부분들 숫자로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급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리고 미국 진출에 있어서도 일단 돈이 많아야지 또 미국 산업에 대해서 진출하는 데 용이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HD 한국 조선해양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한정적인 자금 안에서 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살짝 밀리고 있는 모양새를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신규 투자자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저는 유지를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보시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HD 한국 조선해양 역시도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 이유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관 쪽의 시선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저희가 오후 1시 기준으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관 순매수 중에서 SK 스퀘어 쪽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런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퀘어 쪽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일단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잘 가고 있어서 좀 보기가 좋다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도 SK 하이닉스의 지분 20%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명이 일단은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주가가 목표 주가 35만 원까지 상향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지금 시가총액 결국엔 200조가 넘기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우리가 3년 안에는 시가총액 200조 넘기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조가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까지도 전해지는 가운데 스퀘어는 삼성전자의 지분의 20%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당 수입의 일정 비율을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회수를 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굉장히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강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지주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일정을 좀 놔두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스퀘어가 일단은 SK 하이닉스 쪽에 관한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상법 개정 이슈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어느 정도의 모멘텀들도 받아가면서요. 주가 상승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가 기관 순매수 종목 중에서 신한지주 쪽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지주사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요. 전략들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신한지주 같은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주주 환원. 처음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올랐을 때 지금은 상법 개정이라는 그 키워드를 크게 보고 있긴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모습과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는 쪽에 종목과 섹터에 굉장히 강한 수급이 이어졌는데 그거와 흐름을 좀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한지주는 지금 사모펀드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 분위기와 체질이 바뀌었을 때 시장에서의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쪽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도 2027년까지 ROE 10% 유지하겠다. 주주 환원율 50% 목표 갖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쪽이 또 이쪽 관련된 섹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진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움직이는 쪽에 당연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지주도 상승률 좀 나타내면서요.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최근에 좀 주가 흐름 보면은 이제 증시 자체는 좀 조용한 오늘에서도 이런 지주사격의 기업군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화비전 쪽 볼 텐데요.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9%의 상승률을 좀 나타내거든요. 오늘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들이 담고 있는 이유 맥락에서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폐쇄 회로 CCTV 쪽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북미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유럽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매출처 확대에 대한 소식도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상승으로 끌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엔 HBM 시장에 대한 확장 모멘텀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모멘텀, SK 하이닉스에 대한 고객사 모멘텀 이런 두 가지의 굉장히 핵심적인 고객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원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TC 본더적으로 하나비전이 SK 하이닉스가 점진적으로 증설하고 몸집을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미반도체 편향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바뀔 것이다. 그리고 하나비전도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한미반도체도 시세가 좀 괜찮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봤을 때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폐쇄 회로 CCTV 그쪽과 그리고 더 큰 모멘텀은 HBM 관련돼서 SK 하이닉스양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한화 비전 하면은 한미 반도체랑 같이 엮여서 시장에서의 대결 구도로서 좀 파악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기관들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좀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집계 자료도 계속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B금융을 한번 볼까 합니다. 최근에 증권주들도 숨 고르기 이후에 다시금의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게 확인이 되는데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폭을 나타내지 않지만 어제 시장에서 또 그래도 상승을 해줬거든요. 이 기관 쪽에서 이 금융주들 담는 이유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금융주들의 메리트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강력하게 두고 있는 가운데 실적 플러스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얼마나 구체화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치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시장에서의 제시를 해줬는가라는 부분인데 특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안 사요, 이쪽 섹터를.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얼마나 주주 환원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실적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하게 될 것이고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만큼 매력도가 있는 쪽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부터 좀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피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기간이 다시 발생을 하거든요. 하반기 때 수익률을 거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결국 실적 기반, 실적 베이스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은 또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서면서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주들과 증권주들의 실적 개선 역시도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맥락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플로우 대표님과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군들 담아내고 있는지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좀 줄여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실시간 시장 상황들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400개밖에 되지 않을 만큼 대다수의 종목들이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대 낙폭을 보이면서 30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개인이 물량을 크게 담아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거의 9천억 가까이 크게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인과 기관 쪽에서는 물량 크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담아내는 만큼 외인과 기관은 덜어내면서 4천억씩 팔아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유일하게 SK 하이닉스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으로 154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150달러 이상에서 종가를 형성한 건 사상 최초인데요. 거기에 엔비디아는 시가총액도 다시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1%대 낙폭 보이면서 현재 6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2%대 강세 흐름 속에서 29만 3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약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크게 하락하고 있진 않지만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어제의 상승분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 낙폭을 보이면서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네이버가 오늘 크게 밀려나면서 현대차는 다시 한번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4%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7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어제와 같은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은 2,500억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1.6% 밀리고 있고요. HLB는 무려 3% 넘는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최근에 상승했던 것에 반해서 그래도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0.1% 낙폭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47,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좋은 움직임 보이다가 어제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5%대 하락 마감을 하고 오늘까지도 크게 주가 밀려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8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에 집중해 볼 시간이죠. 집중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관전 포인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쑥쑥 큰 미국의 마이크론, K반도체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국내 반도체주에 긍정적으로 해석해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해석해봐야 될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 아침 시장에서는 그래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이제 HBM 묻어 있는 종목들, 네. 관련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만 보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마이크론이 어떤 영향을 줬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의 실적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의 D램이라든지 낸드는 회복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게 회복세가 빠르지 않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거는 HBM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AI 반도체 수요가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덕분에 사실은 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최고가가 갔습니다. 나왔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겠다. AI 반도체가 아니라 더 이제 확대하겠다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본인들도 이제 진출하겠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것들 하겠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없죠. 삼성전자도 이제 제외되고, 제외됐고. 이제 네. 거의 이제 하이닉스 계열의 밸류 체인들, 그다음에 이제 HB 본딩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비전 같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거고요. 일부 관여가 되어 있는 이제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일부 소재 종목들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 전체 섹터가 올라오기보다는 약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반도체는 아닌데 한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같이 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상승했던 부분들이 이제 D램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기대감의 성장성은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진 않았고 HBM 쪽으로 치고 나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위치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는데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요? 삼성전자 걱정은 지금 아마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죠. 네.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열심히 지금 뭔가를 계속 하겠죠. 놀진 않을 거고 그 돈 많이 받으실 텐데 열심히들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성장하면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타격 입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마이크론은 공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건데. 마이크론 밸류가 하이닉스보다 비쌉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 3등 업체가 밸류가 더 비싸다라는 부분이고 HBM은 2등 업체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와 최근에 마이크론의 그 주가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이크론이 잘 나온 게 오히려 지금 우리 쪽에는 긍정적인 신호. 지금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을 기대해봐도 되겠다.
그렇겠네요. 마이크론이 저 정도 팔았으면 하이닉스는 더 많이 팔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은 HBM3E에 8단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12단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8단 대비 12단이 가격이 한 30%가 더 비싸요. 30에서 한 50%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마진율도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도 올해 자기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라 그랬는데 하이닉스는 아마 더 사상 최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2분기도 한 9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예상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30만 원 근처를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네. 30만 원이 제가 이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올해 안에 30만 원은 무조건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가 가기가 아니라 여름도 되기 전에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갑자기 뷰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게 HBM이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신기술이 나오면 야 그게 되겠어? 야 그 버블이야.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버블 얘기하는 분들이 다 조용하죠. 네. 예,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거봐 버블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가니까 또 조용해지죠. 지금 심지어 경쟁사인 AMD조차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커지고 있는 국면이니까 마이크론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걱정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이 주류 시장에 진입하느냐. 다행인 거는 지금 AMD랑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랑은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물론 아직 작습니다만 엔비디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작은 것뿐이지 파이가 커지면 또 삼성전자가 뭔가 좀 HBM에서도 성과를 좀 낼 걸로 보이고요. 제가 삼성전자는 더 기대하는 거는 앞으로 예언하건대 HBM이 아니라 파운드리가 좋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다. SK가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네. 부분이 아마 삼성전자의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에 관한 뷰도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HBM 쪽에 관한 삼성전자의 기대감보다는 파운드리 쪽의 회복에 관한 기대감들을 안고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지켜보시는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SK 하이닉스 쪽에 관한 실적 발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가격이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밸류체인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전략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 3,000포인트가 갑자기 넘어와서 지금 적응을 좀 못 하시는 건데 네.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서 4,000, 5,000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렇게 가려면 누가 사야지 올라갈까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사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시가총액 1조 미만에 있는 회사들이 눈에 들어올 일은 없겠죠. 네. 예, 우리나라에서 대형주라고 얘기하는 20조, 30조짜리 회사들도 그들이 봤을 때는 스몰캡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ETF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지수를 산다라는 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훈풍을 받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훈풍을 받는 직접 밸류체인들에 들어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오늘도 시장 반응은 그냥 하나비전이랑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움직이는데 별 반응 없죠. 네. 그만큼 이제 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은 지금 온기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 정도,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변동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관련 종목군들 바라봤을 때도 그 안에서 몇몇 종목들만 좀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그 밸류체인 종목군들 말씀해주신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좀 품어보시면서요. 시장에서 관심도를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여기서 삼성전자는요. HBM 쪽에 관한 기대감보다는 파운드리 쪽에 관한 업황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이야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정부 바뀐 지 얼마 됐죠? 얼마 안 됐죠. 한 한 달도 안 됐죠. 달도 안 됐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됐고
지금 상법 개정 아직 개정도 안 됐죠. 개정안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 개정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공매도 제기한 지 한 3, 3달? 3달, 4달 정도 예. 됐죠. 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외환 거래를 24시간 풀어라라고 하는 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가버넌스 이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외환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외국인이. 네. 오케이가 된다. 그게 가장 크고요. 지금 평가 항목 중에 한 6개 정도가 이제 미비가 돼서 관찰 대상국으로 못 들어갔는데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요. 내년 6월엔 들어가지 않을까. 1년 정도 안에 제도만 좀 바꾸면 충분히 지금 외환 시장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MSCI 지수 얘기 나온 지가 지금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마 이번 정부 내에는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가버넌스 이슈부터 시작해서 상법 개정 그다음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더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못 가는 거야.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빠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고요. 중장기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단기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좀 일부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일부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오늘 새 정부 출범하고 아마 3번째 빠지는 날일 겁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예, 뭐 3일 정도는 뺄 수 있는 거죠, 그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더 높이 못 가니까 지금 이런 조정은 건전한 조정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낙폭도 되게 많이 줄이고 있죠. 네. 2% 가까이 빠지다가 낙폭을 줄이고 있는 것도 결국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가 여전히 많다라고 보시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하나 짚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개인이 사잖아요. 예. 그럼 개인들의 지금의 베팅을 하는 이 판단은 현명하다. 이렇게 또 보실까요? 예, 저는 뭐 지금 사시는 분들은 현명한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실까요?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건데 지금이라도 사야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지금 근데 주변에 한국 주식 너 아직도 안 하니 이런 얘기 주변에서 못 들으셨죠? 아직 못 들었어요. 이제 3,000 넘었는데 그거 꼬꾸라질 거야. 예,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아마. 그럴 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들이 진짜 시장을 던질 거라고 보면 선물을 한 1조 이상 던져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나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현물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동시에 팔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물은 6,300억 팔고 있는데 선물을 한 3,500억 팔고 있다. 3,900억 정도 팔고 있다라면 굉장히 덜 파는 거고요. 네. 좀 누르고 가고 싶은 거죠. 천천히 가고 싶은데 자기들은 아직 본진이 안 들어왔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되니까 누르고 싶은데 우리 개인들이 지금 그거를 못 누르게 자꾸 올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한 2% 이상 올라간 날이 있었는데 그때 쇼크 커버링이 엄청 나왔습니다. 공매도 재개되면서 헤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공매도 많이 늘었다고 하면 한동안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 못 이기고 못 이겼죠. 네. 그래서 쇼크 커버링 나오면서 급등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지금의 선택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스테이블 코인주가 폭주했습니다. 주도권 경쟁에 급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특히나 이제 카카오페이 쪽이 거래 중지가 나오기도 했고 그동안의 과열들을 어느 정도 좀 맞닥뜨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지금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에 지금 단기에 이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미국 상원을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디지털 자산 무슨 원화 관리법, 스테이블법, 하여간 법을 계속 내놓고 네. 있죠. 근데 미국도 아직은 통과가 다 안 된 거고 확정이 안 됐고 우리나라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근데 여전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커지고 있죠. 예. 특히 테더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커지고 있는데 또 서클도 USDC 만들면서 서클이 상장하면서 이게 또 이슈가 핫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서클이 어제 한 10% 이상 빠졌거든요. 어제는 빠졌군요. 네.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서클의 주가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비쌉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비싸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흐름이 이쪽으로 가냐 안 가냐 라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미국은 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손해볼지 안 볼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유럽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지금 주요 국가들 일본도 할 거고요. 중국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럼 이 서클의 급락 여파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또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맞아요. 네. CBDC 준비하고 있는데 CBDC는 중국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잘 활용이 안 돼요. CBDC라는 게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은행과 은행 간이 쓰는 거거든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과의 거래를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정도로 오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주고 있다. 관련주도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좀 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쪽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괜찮다. 그렇죠. 뭐 오늘 뭐 내일 하루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 좀 나눠서 사시면 되죠. 최근에 밀고 있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음봉에 사는 버릇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음봉에는 정말 사기 힘들던데요. 근데 음봉에 사는 버릇을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올라갈 때 기분이 더 좋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강세장이라는 전제하에 보면 음봉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버릇을 좀 뭐 들이시면 생각보다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이제 좀 작은 종목들 있죠. 결제 관련돼서 뭐 다날이나 다날. 뭐 네. 그런 종목은 사지 마시고 대형주 중심으로 사시는 게 맞다. 지금 아까도 제가 카카오페이 이런 것 외국인들이 사는 걸 네.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페이는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거고 뭐 카카오라든지 뭐 아니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페이 기능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아마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요. 맞아요. 거기는 또 지금 소버린 AI 관련돼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런 쪽은 더블 호재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네이버, 카카오 오늘 많이 빠지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에는 우리가 또 추가 시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 국면에서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하셨지만 급등성이 좀 많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보다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의 매수 전략들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해서도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을 좀 언급해보고 싶은데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민간이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따른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화 가능성은 국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대표님? 일단 뭐 법안은 발의를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걸 야당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만 그게 확인이 된다면 되고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 대통령은 네. 그게 또 긍정적이죠.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된다는 게 내용이 중요하지 통과는 당연히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럼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본인들의 이권이 뺏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결국엔 통화를 이제 통화량도 조절해야 되고 물가도 이제 자기들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민간에 너무 풀어버리면 내가 통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국은행이 무슨 얘기하냐면 은행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순간 그거는 그냥 CBDC랑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다툼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은행도 하고 다른 민간도 하면 경쟁이 되겠죠. 처음에 카카오뱅크를 처음 설립할 때도 모바일 뱅크 이제 인터넷 뱅킹 회사들 만들 때 은행 측에서 반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대하고 그 시위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결국에는 카카오뱅크가 오픈되고 뭐 그 뒤로 지금 토스뱅크도 열리고 열렸지만 그러고 나서 은행 앱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권의 문제, 뭐 이런 기존 시스템들,
기존 세력들이 싫어하는 거죠. 은행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또 세무당국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지? 은행은 당장 그러면 환전 수수료는 어떻게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수수료 수익성이 사라지는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지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지만 좋습니다. 근데, 도입될 가능성은 크다. 근데 전 세계가 하는데 우리 혼자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당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게 맞겠죠. 방향은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향성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의 하락폭을 매수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 측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좀 리스크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마저도 만약에 민간 기업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독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큰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 택시는 누가 다 장악했죠? 카카오가 카카오 다 쪽에 또 장악을 장악했죠.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결국에는 한두 개 업체가 남겠죠. 네. 예, 미국도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여러 회사들이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테더가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위는 서클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인터넷 처음 생길 때 보면 뭐 야후도 있었고 라이코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네이버랑 다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은. 네. 그리고 해외는 구글 뭐 이런밖에 안 남았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쪽이 발행사 중에는 가장 핫하게 돈을 벌 거고요. 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탐나는 시장이죠. 열매입니다. 그럼 경쟁을 엄청나게 심하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그럼 은행들도 만약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또 파격적인 조건을 걸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열리면 지금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미국처럼 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제 국채를 또 발행하는 요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순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많은 증권맨들이 막 조사를 했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찾은 게 뭐였냐면 LG CNS였습니다. LG CNS 주가가 그래서 막 엄청 올랐죠. 엄청 네. 올랐죠. 근데 3일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빠지면 완전 기회다. 그러니까 LG CNS를 꼽은 그 이유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LG CNS가 CBDC를 하는 한강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하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는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발행부터 유통까지 대행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LG는 여러 사업자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겠죠. 그럼 그렇겠네요. LG CNS는 앉아서 그냥 돈 버는 형태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결국엔 이런 게 유통되면 페이 기능이 있는 뭐 카카오페이가 그래서 뜬 건데 결국에 이게 유통이 되려면 뭔가 결제 기능이 있고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모바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주목을 받는 거겠죠. 네. 의외로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수혜를 받는 거는 LG CNS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여의도에서는 힘이 다 돌았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올랐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식은 다음에 보셔도 되니까 지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조정이 나오면 천천히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또 시장의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까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집중 마켓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에게 오후장 전략들 같이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마감 직전의 전략과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